UAM 산업 및 H포트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H포트 팀의 김현구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몇 가지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혹시 UAM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UAM은 도심 항공 운송 시스템의 약자로 자사는 핵심 사업인 버티포트를 본격화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답변하셨고요. 다음 질문으로 혹시 버티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예. 예. 버티포트는 UAM 기체가 이착륙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의 버티포트 모델인 H포트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예. 그 건물에 집어넣는 H포트로서 수직 병납고를 H포트라고 합니다. 답변 주신 바와 같이 일단은 UAM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그 H포트 사업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AM은 어반 에어 모빌리티 도심 항공 교통 시스템의 약자로서 소형 비행 기기인 eVTOL을 이용해서 승객과 물자를 공중 항로로 수송하는 차세대 교통수단입니다. 이 UAM이 나오게 된 것은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어떤 교통수단의 필요성에 따라서 나오게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이 UAM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UAM이라고 하면 기체를 떠올리시는데요. UAM은 기체가 아닙니다. UAM이라는 것은 UAM 산업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eVTOL,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전기 수직 이착륙 기체입니다.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이라고 해서요. 수직 이착륙 기체를 기체가 있고요. 그리고 UAM 인프라가 있습니다. UAM 인프라라는 것은 기체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 플러스 기체가 전기 동력이기 때문에 전기를 충전하거나 MRO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UAM 지원 서비스는 이 UAM에도 관제와 운항 지원 및 통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UAM 지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먼저 그 eVTOL 같은 경우에는 UAM 전체 시장에서 약 한 10%를 차지합니다. UAM 시장은 2040년도에 우리 돈으로 약 한 2,000조의 시장이 된다고 합니다. 2,000조에서 10%면 약 한 200조 규모의 시장이 되고요.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하나시스템 등이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AM 인프라, 버티포트 쪽에는 국내에서는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모든 메이저 건설사들이 다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불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AM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통신사들 SKT, KT, 그리고 U+ 등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UAM 인프라하고 지원 서비스가 대략 한 45%의 시장, 약 한 900조의 시장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것은 UAM 인프라 영역입니다. UAM 인프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버티허브, 버티포트, 버티스톱이 있습니다. 버티허브의 경우에는 목적이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항 셔틀의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버티허브는 주로 공항에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 민간 항공기를 타고 내리면 각 지역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 현재는 공항 셔틀 지상 운송 수단으로 이용하는데요.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러한 eVTOL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버티포트라는 것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버티허브라는 그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버티허브에서 기체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기체가 내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버티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버티스톱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이 기체가 비행기가 날아가다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비상 착륙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상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을 버티스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타겟팅하는 영역은 버티포트입니다. 다음으로 UAM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4년이고 그렇다 보니 도입기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항공산업의 특성상 도입기와 성장기에는 주로 정부 주도로 이 업무가 일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후에 35년 이후 성숙기 때는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도입기 중간에 있으며 현재는 이 도입기에서 UAM 서비스는
공적인 영역인 구호나 긴급 의약품을 실어 나르는 영역에 사용될 거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성장기 때에는 이제 중대형 화물, 공항 셔틀, 레저 등등으로 사용될 거고요. 본격적인 성숙기에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도입기다 보니까 현재 법도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UAM 관련된 법이 현재 법을 제정하기 전에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되고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국내의 주요 굴지의 기업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 또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법을 만들기 위한 초기 단계고요.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 회사가 국토부를 지원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기에 유리한 환경으로 만드는 법을 제정하기에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성장기에 이제 법이 제정되고 성숙기에는 이제 이런 관련 법을 바탕으로 AAM 인프라 통합이라 되어 있는데요. 좀 어려운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AAM이라는 것은 Advanced Air Mobility고요. 여기에서는 UAM과 RAM을 포함해서 AAM이라고 부릅니다. RAM은 Regional Air Mobility라고 해서 각 지역 간 이동하는 기체를 말하고요. Urban Air Mobility는 한 시내에서, 도심 내에서 이동하는 기체를 말한다. 이후에 이제 사업자는 현재 초기 단계, 도입기 단계에는 기체는 인증을 획득하고 저희가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버티포트와 같은 경우에는 버티포트 설계를 진행하고 프로토타입을 구축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현재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감항 인증이라고 비행기가 기체가 나르기 위해서는 감항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감항 인증을 받은 기체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감항 인증이 예측되는 기체가 조비사의 S4라는 기체입니다. 그거는 예상키로 25년 말 26년 초에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국내에서는 SKT가 조비 S4를 독점 공급받아서 국내에서 운항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장기에는 기체는 양산이 이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버티포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을 시작하고 성숙기에는 이제 그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인프라가 추가 건설되어서 최종적으로 2040년경에는 이제 시장이 매우 확대되고 우리 같은 일반 민간인들이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것은 UAM 인프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UAM 인프라 경쟁사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미 지어졌거나 그리고 뭐 건설 진행 중인 버티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녹색이 현재 설계 진행 단계, 그리고 푸른색이 현재 컨셉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현재 지어졌거나 짓고 있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2개 정도가 보이는데요. 당장 이제 올해 7월 달에 파리 올림픽에서 UAM 기체를 사람을 태워서 직접 날릴 겁니다. 그때가 아마 사람이 직접 타고 비행을 하는 첫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이 모든 버티포트들이 보시면 기체 이착륙장을 보면 다 지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지면에 위치하다 보니까 공간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 회사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지면에 이착륙장이 위치하고 계류장이 위치한 버티포트의 컨셉이고요. 대략 이거의 사이즈는 여기가 한 200m, 그다음 길이가 한 100m 정도 될 겁니다. 도심 환경에서 100m 바이 200m 공간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도심 항공 운송 수단인데 내가 우리 집에서 10, 20km가 떨어진 이러한 공간이 있는 착륙장에 가서 이 기체를 탄다라는 것은 아마 수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반 지상 운송 수단을 타고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솔루션은 한국형 환경에 매우 맞지 않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 계류장들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이 착륙장만 옥탑에 배치하는 수직 경납형 버티포트인 H포트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시장에. 이 H포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룹사에서 주요 계열사들의 어떤 핵심 역량과 바로 직결됩니다. 기체를 수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현대 엘리베이터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체 자체가 현재는 자가 동력이 없습니다. 기체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휠 타입과 헬리콥터처럼 스키드 타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가 동력이 없고 끌어줘야 됩니다. 토잉카가 필요하고요. 저희는 이제 토잉카를 이러한 AGV 컨셉으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즉 기체를 AGV가 리프트로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무벡스가 AGV가 사업 제품 영역에 있기 때문에 무벡스가 충분히 수행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H포트 자체는 건축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산에서 건축을 진행하고 해서 세 개의 주요 회사가
그룹 내 3개 주요 회사가 이 사업을 어떤 이끌어가는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H포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H포트 관련해서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입기와 성장기에는 국가 주도로 이 사업이 유도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국가 사업으로 진행됨에 있어 가지고 우리 회사가 버티포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R&D 주관사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이제 정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12개의 분야, 3개의 카테고리 내에 12개의 분야에 50개의 국가 전략 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50개의 국가 전략 기술 중 10개를 추려서 10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추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이 대통령으로 있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예산 및 기획 등을 집중 지원하고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10대 국가전략기술 중에 하나인 UAM에서 버티포트 및 지상지원 시스템 R&D 주관기관으로 우리 회사가 선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정된 과제가 UAM 국가전략기술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요거는 24년부터 26년 1단계 동안 약 1,000억 정도의 정부 예산이 투여가 되고요. 2단계 27년, 28년 2년간 약 2,100억의 정부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이 사업단 내에는 총 7개의 과제가 있고요. 그 중에 5번째인 과제인 이동형 모듈형 버티포트 및 지상 지원 시스템이라는 과제에 저희가 주관기관으로 R&D를 수행하게 되고 버티포트를 개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동형 모듈형 버티포트 및 지상 지원 시스템은 1단계 24년에서 26년까지 약 105억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2단계 때는 215억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6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안을 하고 선정되었습니다. 당사와 그리고 회사는 롯데건설 대기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학교는 한국교통대학교, 그리고 청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으로 KTC가 있고요. 그리고 중소업체로 니나노 컴퍼니라는 회사가 들어있습니다. 이 중 우리 회사가 주관기관으로서 전체 정부 출연금의 약 67%인 70억을 가져가서 버티포트 설계 및 시공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롯데건설이 버티포트 설계하고 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 회사가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롯데건설은 버티포트 설계하고 입지 선정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요. 버티포트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롤입니다. 이러한 컨소시엄으로 그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및 감시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게 되고요.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정부 R&D 과제를 통해 가지고 총 2개의 버티포트를 지을 예정입니다. 먼저 울산 H포트를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충주 H포트를 지을 겁니다. 왜 하필 울산이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2020년 초에 버티포트 실증지 공모를 해서 울산시가 지자체로 실증단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과제 아웃풋은 울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울산 버티포트 같은 경우에는 25년 하반기에 착공을 시작해서요. 26년 하반기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말까지 우리 과제 안에는 감시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감시 시스템과 통합해서 기능을 검증하는 일을 할 거고요. 충주 H포트에는 25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6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요거는 충주 타워 저층부 공간을 활용해서 버티포트가 지어질 겁니다. 이 버티포트가 지어짐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 버티포트만 확보했다가 아니고 그 버티포트를 바탕으로 수익 사업을 해야 되고요. 그 수익 사업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충청 UAM 사업의 회랑은 하늘길입니다. 하늘길과 연계해서 청주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간인들이 충주로 이동할 경우가 있을 때 충주 H포트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그럼 계략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충주타워의 H포트입니다. 이게 충주타워의 고층부고요. 충주타워의 저층부입니다. 충주타워 저층부의 옥탑을 이용해서 이착륙장으로 활용하고요. 여기에 착륙된 기체용 리프트를 타고 수직 경납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본관이고요. 본관 바로 옆에 기체가 이착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충주타워 고정식 H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 또는 그룹의 핵심 신사업에 대한 어떤 시험 및 홍보 자산을 확보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울산 버티포트 구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의미를 두는 것은 한국형 버티포트의 표준 모델로 선정되는 기회를 선점했다.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